안녕하세요. 생존스쿨 코난입니다. 자, 이번에 제가 유튜버를 시작한 지 딱 2달 만에 구독자가 500명을 넘었습니다. 정말 기쁘고요. 힘들게 했는데 많이 들어봐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앞으로 100만 명이 될 때까지 더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한테 더 좋은 정보, 알찬 정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 응원 꼭 부탁드려요. 2m 높이의 오두막 지붕에 올라 밀림의 왕자 타잔 흉내를 내봅니다. 자기 키의 두세 배쯤 되는 막루에서 땅 위에 깔린 네티스 위로 펄쩍 뛰어내립니다. 일본 최초의 모험 놀이터로 37년 전 문을 열었습니다. 계단이 없는 나무 판자 미끄럼틀. 친구들이 있는 상단에 올라가기 위해 가파른 경사를 힘껏 내달려 보지만 쉽지 않습니다. 모닥불을 피우고 톱질과 망치질을 해도 누구 하나 위험하다고 말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버려진 가구에서 폐자재까지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모든 게 놀이도구로 변신합니다. 楽しかったです。私も危なそうでは思えるんですけど 자원봉사자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던 소규모 놀이터였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시설과 운영 자금을 지원하면서 체험 놀이터로서의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모험 놀이터의 철학은 아이들이 자신의 안전을 스스로 배워야 하며 또 스스로 배울 능력이 있다는 점을 일깨우자는 겁니다. そういう挑戦して自分でね失敗も繰り返しながら力を身につけていく。 이 놀이터의 안내 편말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자신의 책임하에 자유롭게 놀자라고 적혀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자율과 책임을 동시에 부여한 게 이 놀이터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아이들을 건강한 위험에 노출시키지 않은 모험 놀이터는 유럽의 놀이터 문화를 접하고 돌아온 일본인 부부가 1979년 첫 보급에 나선 뒤 일본 전국 300여 곳으로 확대되는 등 새로운 대안 놀이터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Calls Easterbar in Swedish, and you put them in the ice and you drag yourself to a safe spot where you can stand up and get rescued. 헬멧도 없이 오토바이와 부딪힌 자전거 운전자는 좀처럼 일어나지 못합니다. 일본 경시청이 도쿄공원에서 실시한 자전거 안전교육으로 교통사고 상황을 그대로 재현한 겁니다. 전화통화를 하거나 헤드폰을 낀 채 달리다 승용차에 튕겨나가고 트럭 옆을 위태롭게 지나가다 차 밑에 깔리기도 합니다. 재현이라는 걸 알면서도 관람객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일본 경시청은 공포 체험에 가까운 이런 안전교육을 지난해만 270번 열었습니다. 학부모들은 교육 효과가 크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어린아이들에겐 너무 끔찍하다며 우려했습니다. 우리 학교의 안전교육이 너무 이론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얼마 전 전해드렸습니다. 미국 학교의 재난 대비 훈련 모습을 보면 왜 체험이 중요한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습니다. 갑자기 학교에 나타난 괴한이 총을 쏘기 시작합니다. 2012년 샌디 훅 사건과 같은 총기 범죄에 대비한 대응 훈련입니다. 혼란과 공포에 휩싸인 교실과 쓰러진 학생들 사이로 경찰이 시나리오에 따라 진압 작전을 벌입니다. 피 흘리는 분장까지 사용됩니다. 어린 학생들이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지만 이런 체험이 실제 상황이 닥쳤을 때 판단력을 유지하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겁니다. 교사들은 모든 교실 문을 신속히 잠그고 학생들이 사각지대로 숨도록 지도합니다. 화재와 지진 대비 학교 버스 탈출 훈련도 모든 학생 한 명 한 명이 직접 경험해 봐야 끝이 납니다. 한 학기에 여러 차례 예고 없이 실시하는 훈련으로 위기 대응 매뉴얼에 익숙한 겁니다. 이렇게 어릴 때부터 체화된 미국인들의 안전의식은 재난이 닥칠 때마다 큰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자, 영상 잘 보셨나요? 자, 영상이 놀랍죠? 이 외국에서는 일본이나 유럽, 미국에서는 아이들의 재난 안전 혹은 생존 교육을 하는데
이렇게 화끈하고 엄청나게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비디오를 틀어주거나 혹은 각 지방에 있는 재난안전체험관에 가고 단순히 그냥 뭐 손잡고 가면서 주말 간단식으로 둘러보기도 하는데 미국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진짜 자기가 직접 하는 걸 넘어서 실전과 같이 뭐 공포탄이긴 하지만 진짜 총을 쏘고 또 후추 스프레이를 직접 아이들한테 뿌려보기도 하고 혹은 이 강에서 얼음을 깨고 아이들이 간단한 안전장비를 한 채 직접 물에 들어가서 빠져나오는 그런 훈련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군대에서 이 특전사에서 얼음을 깨고 나오고 훈련했는데 진짜 엄청나게 고통스러워요. 다리 온몸을 수백만 개의 바늘 막 찌르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걸 아이들이 한다니까 저도 진짜 신기하고 황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은 이 재난 생존에서 이게 진짜 중요하고 왜 필요한지 자 그거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위기의 순간 당신을 구출해줄 도시생존 지침서. 또 한 명의 생존 기술자, 일상 속에서 벌어지는 각종 사고의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처법을 전달해줄 도시생존 전문가 우승엽. 일단 저의 소개를 하도록 할게요. 저는 우리나라의 유일한 도시재난 생존 전문가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저밖에 없지만은 이 재난이 많은 일본이나 미국에서는 이미 많이 있고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고 해요. 저도 여러분들한테 혹시나 있을지 모를 앞으로 닥쳐올 어떤 비상사태나 재난, 사고에서 여러분들이 안전을 지키고 그 재난을 헤쳐나가고 안전하게 하는데 실질적인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알려드리는 정보가 어디에서도 사실은 들을 수 없는 정보예요. 아주 중요하고 알찬 정보인데 그래서 오늘은 이 500회원 기념으로 어떤 정보 알려드릴까 하다가 바로 우리 아이들의 재난 생존 교육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실전처럼 교육하는 건 좋은데 만약 그러다가 다치거나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질 거냐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면서 외국에서는 혹시 안전에 대해서 아이들 안전에 대해서 좀 약간 인식 미흡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방식이 이런 실전 같은 방식이 애들한테 더 중요하고 실전에서 뭐 비상시에 공포에 빠지지 않고 패닉에 빠지지 않고 나의 안전을 도모를 하고 생존하는데 더 중요하다고 그들은 아는 거죠. 요즘 위생이 좋아지면서 집이나 학교에서 아주 깨끗하고 거의 무균실 같은 환경을 제공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항상 항균 세제로 빡빡 닦기도 하고 애들도 외국에서 갔다 오자마자 무조건 손을 씻게 하고 옷을 갈아입게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외국에서는 흙을 만지고 온다 하더라도 손을 씻지 않게 한다고 해요. 하지만 우리는 그동안 너무 심각하게 너무 과도하게 위생에 집착을 해서 오히려 아이들이 요즘에는 또 아토피나 또 자가 면역 질환에 시달리기도 하죠. 그래서 외부에서 아무런 자극이 없으면 더 좋을 것 같지만 사실은 동물이나 우리 인간들도 마찬가지인데 그렇지 않다는 게 이미 학계에서 밝혀지고 하나의 이론으로 성립이 됐죠. 적당한 자극 혹은 적당한 위험이 있어야지만이 사람이나 생물이 활발히 활동할 수 있고 더 그걸 이겨내는 항체를 만들고 더 건강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 몸에 이 나쁜 균이 들어가면은 위험해질 수가 있죠. 병에 걸려서 뭐 작게는 감기균부터 뭐 홍역이나 심지어는 메르스나 뭐 에이즈까지. 하지만은 미리 사람에게 이 진짜 균이지만 적당량, 조금이지만 적당량의 균을 미리 투입하는 거를 백신이라고 하고요. 이게 오히려 장시간 더 보면 더 좋다는 걸 압니다. 백신을 맞으면 잠깐 며칠 동안은 몸에 열이 나거나 혹은 약간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은 장기적으로는 더 좋다는 거죠. 재난안전과 이 생존 교육도 다 백신을 맞는 것과 똑같습니다. 애들 주위에 손에 닿는 모든 것들에 이 푹신푹신한 스펀지를 붙인다거나 말랑말랑한 것들을 덧댄다고 사실 그게 안전한 게 아니에요. 거기서 나오면 우리는 이미 아이들과 실제 상황에서 이 사회에서 진짜 각가지 예측할 수 없는 위험에 닥칠 수가 있는데 그때 이 폭신폭신한 것들을 우리 몸을 전체를 다 두를 수가 없잖아요. 사실 두른다고 하더라도 그게 안전할 수는 없는 거죠. 우리가 위험에 닥치면 빨리 순간적으로 판단을 해갖고 빨리 안전지대로 대피를 하거나 탈출을 하거나 예방을 해야 되는데 사전에 미리 그런 훈련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종종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재난 안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중학교에서도 이 한 학기 동안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는 이 자율학기제를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아이들이랑 같이 이제 수업을 하는데 커터칼이 있잖아요. 커터칼로 이제 페트병을 잘라갖고 생존용품들을 만드는 그런 실험을 했었는데 그 다음날 학부모님한테 이 항의 전화가 왔어요. 뭐냐면은 위험한 커터칼을 왜 아이들이 쓰게 하느냐 그런 항의였었어요. 또 어떤 게 있었냐면은 중학생 아이들과 이 새총을 만드는 고무줄 새총을
만드는 그 생존용품 위주기도 하죠. 그걸 하고 있었는데 한 중학생이 저한테 와갖고 선생님 저는 매듭을 묶을 줄 몰라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매듭이라는 게 거창한 매듭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운동화를 묶을 때 쓰는 그런 매듭, 간단한 매듭인데 그걸 한 번도 안 해봤다고 새총을 만들 줄 모른다는 거예요. 오히려 제가 놀라갖고 야 너 어디 운동화도 안 묶어봤니? 그러니까 예 저 운동화도 끈을 안 묶어봤어요 이러는 거예요. 믿기시나요? 근데 오히려 그런 학생들이 많다는 걸 알고 제가 충격 먹었습니다. 또 한 번은 저번에 학부모 모임에서 저는 이제 미국에서는 아이들끼리 막 뛰어놀면서 이 활을 쏘아서 맞추는 게임을 많이 한다. 화살 같은 경우는 앞에 스펀지로 돼 있고 또 얼굴에는 고글을 써갖고 안전장치를 한 거죠. 근데 제가 말하자마자 1초도 안 돼요. 한 학부형이 그거 위험한 거 아니야? 딱 이러는 거예요. 그런 학부형이나 우리 대부분의 선입 견해로는 그런 거 위험한 건 애들한테 시키면 안 돼. 뭐 활을 쏘는 거, 불 피우는 거 그런 거 위험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거부를 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 어렸을 때 놀이터를 보면은 아주 다양한 놀이기구들이 있었죠. 뭐 그네나 미끄럼틀 같은 경우 기본으로 해가서 철봉 같은 커다란 철봉이나 정글짐 또 이렇게 막 매달려서 가는 뭐 그런 것들도 있었고 아무튼 많은 기구들이 있었는데 다 위험하고 진짜 아이들이 신나게 놀 수 있는 그런 것들이에요. 하지만 지금 어린이 놀이터에 가보면은 옛날에 우리 바닥 같은 경우는 다 모래가 있어갖고 스스로 흙을 만지고 또 흙을 파면서 갖가지 놀이를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흙바닥도 다 걷어내고 다 말랑말랑한 이 스펀지 매트를 다 붙여놓고 또 실내 놀이터 같은 경우는 더 심하죠. 모든 것들, 손에 닿는 모든 것들을 다 스펀지와 폭신폭신한 것들을 다 갖다 붙였습니다. 아이들이 갖는 모든 것들이 다 아예 무슨 정신병원 같기도 해요. 저희가 봤을 때. 하지만 애들은 적당한 위험을 감수를 하고 적당하게 뛰어놀고 모험을 하면서 스스로 뭐가 위험한지 어떻게 하면 다치는지 또 약간 베이거나 다쳐도 이게 회복할 수 없는 큰 부상이 아니면은 스스로 이제 감수할 수 있어야 하고 또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모든 게 내 책임이기도 하고 또 그런 위험 판단은 내가 하고 내가 빨리 대처를 해야 내가 살 수 있고 행동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알려줘야 하는 거죠. 우리 어른들도 알고 있습니다. 이 이불 밖은 위험하다는 거, 또 세상은 또 위험하다는 거. 하지만 이 아이들이 클 때까지 어른이 될 때까지 우리 항상 데리고 다니고 지켜봐 줄 수는 없는 거예요. 애들이 학교에 가면은 스스로 이제 판단하고 스스로 돌아다니고 뛰어노는 것처럼 그 아이들의 판단과 행동을 믿어줘야 되고 우리가 그런 능력을 키워줘야 하는 거죠. 재난과 사고는 언제 올지 모릅니다. 하지만 대응은 할 수가 있어요. 그런 큰 사고나 재난이 닥쳤을 때 크게 놀라거나 겁을 먹으면 패닉에 빠져갖고 머리가 하얗게 됩니다. 아무 생각을 못해요. 외국이나 미국의 사례처럼 미리 평소에 적당량의 스트레스와 모험, 훈련 이런 것들을 해준다면 오히려 아이들이 진짜 위험에 닥쳤을 때 백신을 맞은 것처럼 더 건강히 더 빨리 판단을 하고 안전해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잘 보셨나요? 자, 이 다음에는 요즘 유럽과 일본에서 유행하고 있는 모험 놀이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아이가 있으신가요? 꼭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먼저 실내에서 가장 안전한 방법이 바깥에서는 위험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애들에게 적당한 위험에 노출되게 하세요. 모험을 시키세요. 자, 세 번째, 애들에게 많이 알려주고 스스로 겪게 하고 판단하게 해야 합니다. 자, 네 번째, 그 과정 중에 다치게 되면은 뭐 작은 사고나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 이런 것도 알려줘야 되고, 하지만 회복할 수 있다는 것도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때 좌절하지 말고 스스로 극복하라고 용기를 북돋아 주세요.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고 또 좋은 정보다 생각하시면 꼭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